자, 강호의 고수님들을 찾아서 그분들께 한 수 배워봅니다. 오늘은 지구 반대편에서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 겨루기, 시범, 품새에 아우르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인공은요, 손유남 박사님이시고요. 본인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고려대학교 이학 석사, 고려대학교 체육학 박사, 그리고 국기원 세계 태권도 연수원 시범론 강사에 모로코 국가대표 겨루기 코치, 전세계 30여국 순회 시범 및 세미나까지 말입니다. 손유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수의 태권도 지도 방법을 꼭 알아내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박사님께서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유남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충북 청주에서 이제 청시의지 태권도 도장에서 이제 청시의지 품새팀을 지도하는 감독이자 태권도 관장입니다. 사부님께서 이제 소개한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운동 역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위를 받고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세계 태권도 연수원 국기원 사범 연수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태권도 도장에서도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시의지 뜻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소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청시의지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용성 태권도라는 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품새 팀을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깊이가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손수 지은 이름입니다. 이제 청이라는 것은 이제 맑을 청, 시는 이제 보일 시. 청은 이제 맑은 우리 아이들을 뜻하고 시는 이제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지라는 말이 붙여지는데 이 의지라는 말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요소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의지거든요. 맑은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여야 되겠다.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도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해라. 그래서 청시의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참 행동 철학이 담겨있는 깊이가 있는 팀 이름이신데요. 이력 또한 참 특이하신데요. 겨루기 선수셨고 모로코에서 겨루기 국가대표 코치를 하셨고요. 국가대표로 또 시범단까지 하셔서 해외로 시범도 다니시고 이제는 품새 지도자로서 제자들이 전국 규모 대회를 휩쓸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간략하게 그 경험담, 우리 박사님의 살아온 인생 연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제 시절에서 이제 겨루기 선수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대학교까지 와서 이제 겨루기 선수 생활을 하다가 시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시범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을 잘하기 위한 요소가 품새더라고요. 모로코 국가대표 코치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좀 인연이 되어서 이제 모로코까지 가서 코치를 하다가 왔고 국가대표 시범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90년대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행사 때마다 뭐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모아가지고 시범단을 가고 뭐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부족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메꾸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겨루기를 원래 전공자가 시범에 관심이 있어서 하고 또 시범을 잘하기 위해서 품새를 했는데 또 품새도 잘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태권도의 모든 분야를 일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우리 손유남 박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사님께서 태권도를 지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이나 교육관이나 그런 거 한번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지금 이 제목처럼 고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신데요? 고수가 아니고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잘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모든 선수들에게 지식과 기술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선수들의 그 개개인 특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치가
가장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제자들한테 막 가르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신체에 맞도록 오랜 시간 수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숙달된 기술인 것이죠. 나의 기술은. 네. 이것은 이제 오로지 나의 기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과학적인 원리,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데 자기 신체 특성에 맞도록 훈련을 하면서 자기 고유의 기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도 교육을 할 때 나의 경험은 나의 것이지만 내 경험이 100%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익히면서 그 사람의 뭐 키라든가 몸집이라든가 뭐 작은 신장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맞도록 자기 스스로 네. 맞추어서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의 개성과 신체 조건과 하고자 하는 본인의 선택에 중점을 두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커리어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겨루기 선수 출신으로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모두 이렇게 대표로 참가를 하셨고 또 모로코에서 국가대표 코치를 할 정도의 겨루기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국기원에서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서 시범론 강사와 품새 감독으로 유명하신데 각 엘리트 과정을 거치시면서 느끼신 매력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꾸 이 사모님께서 뭐 고수다, 유명하다 막 이러시는데 절대 저는 유명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경험치를 얘기해보면 이제 처음으로 제가 겨루기 선수를 생활하면서 시범을 볼 때 너무 화려하고 멋진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시범을 좀 배우고 싶었다라는 네. 생각으로 시범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범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품새였고 태권도를 잘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겨루기 시범 품새 이제 모두를 다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된 지도자가 되어 버렸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태권도 중에서 시범은 태권도의 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품새는 네네. 태권도의 뿌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려하고 멋지고 이쁜 모습,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태권도 시범에서 보여주니까 꽃이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오랜 시간 태권도를 또 수련할 수 있고 태권도의 기본이 되고 평가의 기준도 되고 품새를 모르고는 이제 태권도를 알아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러면 겨루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 겨루기는 뭔가요? 겨루기는 열매일 수 있겠죠. 네. 태권도를 이제 전 세계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이제 보급하고 태권도를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화했고 보급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에서 정식 종목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태권도 장비라든가 경기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화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함께 따라오니까 당연히 태권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아주 중요한 태권도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그 겨루기는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겨루기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 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보여줘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쉬운 얘기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수원 시범론 강사로서 시범을 잘 지도하는 노하우,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지도의 방법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략하게 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꼭 꼬집어서 해주시는 거니까 사부님도 이제 보통이 아니십니다. 먼저 이제 태권도 시범의 정의는 태권도 겨루기라든가 품새 이 모든 태권도의 정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흥을 유발해서 각 국가의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에 시범의 정의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중의 눈높이거든요. 네네. 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선 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국기원 시범단이라든가 국가대표 시범단에 준하는 시범을 하면 좋겠지만 부상의 위험이 따를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돌 눈높이라든가 부모의 마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범의 기술로 넘어갔을 때는 기술의 최상위 동작을 먼저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술의 최하위 요인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540도 뒤후려차기를 차는 방법은 우선 뒤후려차기를 잘 차야겠죠. 턴차기를 잘 차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채공 시간입니다. 그 발차기를 차기 위한 채공 시간이 만들어주는 근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못 차는 것이죠. 보통 예를 들면 한 0.8초에서 0.9초 정도의 채공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운동 역학적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떨려면 공중에 70cm에서 90cm의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0.10초에서 0.9초 채공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턴을 차고 뒤후려차기를 차면 540도는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중에 하나만 못해도 540도 발차기는 못 찬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술의 하위 요인 동작들을 지도하실 때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부상을 좀 덜 입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의 극대화를 가져올 노하우 좀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사범님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제 우리 사범님들에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가르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이 기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점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에 필요한 관절과 근육만 사용을 합니다. 최소 관절과 최소 근육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비숙련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은 관절과 많은 근육을 사용을 해서 채공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이제 우리 애기들이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공을 차라고 그러면 발가락 가지고 톡 건들면 공이 나갈 건데 우리 애기들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뒤로 엉덩이를 뺐다가 다시 한번 골반을 움직이고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발을 크게 휘둘러 갖고 공을 앞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 하나 앞에 콩 차는데 몇 개의 관절, 몇 개의 근육만 있으면 되는데 비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근육과 관절을 사용을 해서 그 기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기술에 필요한 주관절, 주동근이 뭔지를 지도하는 사범님이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관절과 근육을 제어해 주는 거죠. 못하게, 못 사용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주면 이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거 지금 주동근이라는 거 제가 지금 20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먹이 한번 뻗어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동근은 이두근이 아니라 삼두거든요. 삼두근 힘고 치니까 주동근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에 쓰이는 가장 큰 근육을 발달을 시키라는 얘기죠. 큰 근육을 훈련시키면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함께 발달이 됩니다. 실제로 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완전히 와닿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넷, 섯. 지금처럼 관절과 근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앞차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범 내기에서 품새 얘기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019년 한국 중고 태권도 연맹에서 지도자상을 받으시고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된 전국 대회 입상에서 금메달만 19명.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싹 이렇게 쓸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고수 맞으신데 자꾸 고수 아니시라고 지금 자꾸 그러시는데 대단하신데요. 품새 지도하실 때 특히 그 전문 분야이신 그 경기 품새의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경기 품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잘 해야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크게 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 동작들을 다른 근육이나 관절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가장 강하고 스피드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가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룰에 대한 지도자를 위한 강습 형태나 시기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되는 대회는 또 2월달이나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것을 메달 딴 걸 가지고 이제 수시 전역으로 대학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대회 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경기부라든가 심판부에서 먼저 자체적인 회의를 거칩니다. 이러이러한 동작들은 맞지 않았다. 태권도 품새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회의를 거치고
지도자들이 원만하게 운동을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전국에서 한번 하고 각 시도별로 경기부에서 심판부에서 강습회를 열어줍니다. 그 강습회에서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거기서 했던 규정대로 지도해서 시합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틀은 1년에 1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긴 한데 워낙에 좀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조금씩 틀린 강습회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리고요. 반복 숙달이라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고등학생들 중에 입시가 걸려있는 친구들은 참고 할 텐데 고등학생만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하다 보면 지루하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그 어린 선수,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반복 운동 효과적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싹싹 다 뽑아가시는 것 같네요. 네. 저희들 잘할 때는 선배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들 보고 항상 얘기해요. 너희들은 천재다. 사범님이 옛날에 했을 때는 기억니언을 학교에서 배웠다. 너희들은 지금 글을 다 읽고 가서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옛날에 있었다면 너희들은 천재 소리를 듣는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해줘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대회 나가서 너희들도 메달을 따고 싶냐? 근데 어떤 애가 저는 대회 나가서 메달 따기 싫어요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그 질문을 받아내요. 그 질문을 받아내면 그럼 좋아. 지금처럼 다리도 못 찢고 대충 하고 웃고 행복하게 태권도를 배우면 시대회라든가 가장 낮은 대회 이런 데에 가서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어. 그럼 너는 거기서 만족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저렇게 태권도를 하면 돼.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교육을. 그리고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실력이 많이 늘었다. 더 좋은 큰 대회 가서 도전할 마음이 없냐. 그럼 이따고 얘기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잘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다리도 못 찢고 이 정도 발로빼 차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힘들고 근력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울 텐데 이 고통들을 참고 이겨내면 더 큰 대회 가서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범님이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워낙 똑똑해서 고민을 합니다. 집에 가서. 근데 그 교육시키면서 항상 그건 들어가죠. 늘었다. 실력이 향상됐다. 우와 놀라보도록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목표치를 자꾸 올려주는 거죠. 초등학생한테는 많은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끔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엘리트 선수들 지도를 하시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지 전국 레벨에서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밀어 보고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위치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십니까 보통?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주말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전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없고 할 때는 오전, 오후, 저녁 운동까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겨루기는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한테 이기지만 다른 애한테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품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대회 출전을 하고 대회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던 동작들이 만일에 20개다 그러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 나갔는데 저번 대회에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또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실수들을 계속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그 정확성이라는 것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감점 요인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전국대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겨루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겨루기를 엘리트로 하셨던 분께서 경험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자, 운동역학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운동역학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트레이닝 어떻게 품새를 지도하실 때 접목을 시키시는지. 일단 운동역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움직임,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각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은 운동역학은 아니고 운동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충격량, 힘이 들어가게 되면 운동역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옆차기를 하나 예로 들면은 전국에서 이제 1등 하는 그런 엘리트 선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엘리트 선수들만이 차는 각도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차기를 하나를 찰 때 뒤꿈치와 고관절과 그리고 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비슷하게 차고는 싶은데 못 차는 그 아직 조금 못 따라오는 선수들한테 PPT 영상을 제가 보여줍니다. 이 잘하는 이 형님은
옆차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전국에서 네. 1등을 한다. 네. 너는 지금 고관절을 밀지도 못하고 무릎을 당기지도 못하고 고관절과 허리의 각도를 이 정도로 눕히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 높이가 안 올라간다. 요즘 애들은 똑똑하다 저기 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요. 전국 1위 입상자 옆차기 분석이에요. 발목 절대각 74.2도, 고관절 상대각 134도, 천골 상대각 76도, 뒤꿈치가 89.8도. 근데 이게 이제 룰하고도 상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힘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각도인가요? 누구라고도 상당히 되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네. 이 각도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아까 얘기했듯이 특이성에 맞게끔 네. 조금 낮게 차도 되고 뭐 이 네. 수치는 그냥 가운데 평균 예상치지 네. 이거 각도대로 뭐 틀리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할 네. 때 이제 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찍어서 하시는군요. 예, 영상을 찍어서 네. 그 영상을 바로 그 프로그램에 바로 집어넣어서 네. 옆에다 이 화면 띄우고 네. 이 학생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네. 너랑 차이점을 뭔지 알겠니? 하면 그 영상에 보이니까 네. 덴번에 학생은 느끼죠. 와, 네. 앞으로 일어날 거라 그랬더니 벌써 하고 계시네. 그 이론과 실기를 같이 가르치니까 효과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네요. 저도 뭐 오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 관련 정보들은 많이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저서 같은 거나 좀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책을 이제 태권도 이제 운동 역학부라든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네, 네. 겨루기, 시범, 뭐 품새, 트레이닝 방법론, 그리고 네. 심리, 그리고 재활까지 넣는 책을 이제 오, 교재를 마무리를 해서 지금 출판사에 들어가서 교정을 보고 있어요. 3월 달에 출판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 경험을 적어 놓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태권도 8단이고요. 한 35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지도하고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대학 강당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메모해 놓고 궁금했던 것들을 네.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내 경험에서 풀어 놓은 건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 검증된 자료들만으로 만들어 놨죠. 가천대학교 체육학 박사이신 그 정봉현 관장님하고 공동 저자로 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될 정도로 풀어서 쓰셨겠죠, 설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사실 좀 어렵게 썼죠. 어렵게 썼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건 좀 쉽게 풀어서 네, 우리가 좀 작업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네네. 출판사의 노하우에 맡기는 거죠. 일반인들이 오케이. 볼 수 있게끔 핵심적인 내용을 지키는 선에서는 네. 가장 쉽게 풀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공책으로 쓰일 건 아니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그런 책이죠. 교재로도 나갈 수 있고 일반 네. 사범님들, 관장님들도 볼 수 있는 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잠시 이제 프리뷰를 좀 해주시면 더 흥미가 갈 것 같습니다. 이 사범님들한테 가르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진 게 그겁니다. 사범님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4년간 전공을 한 분들인데 네.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근육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럼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사범님들이. 근데 이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이라든가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등 다양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책 안에 보면 이제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겨루기 선수들의 기합 소리는 왜 이상한가? 겨루기 선수들이 기합 소리 좀 이상이 듣잖아요, 그죠? 네네네. 겨루기 선수들은 그 실력자와 초보자들이 훈련 방법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가? 엘리트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해야 될 그 동체 시력 훈련의 중요성, 품새 선수들의 서기 자세와 막기 자세, 이렇게 뭐 기본 원리라든가 시범단들이 회전 훈련에 필요한 중요성, 부상 발생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에 나와 있는 네. 책에는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품새할 때는 왜 앞꿈치, 서기 자세할 때는 왜 앞꿈치부터 닿아야 하는가? 왜라는 것을 의무점을, 물음표를 가지고 이 네네. 책을 집필한 거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문판으로도? 또 사부님이 좀 영문판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사부님한테 영문판을 제가
네. 뭐 저야 뭐 영광이죠. 당연히 영광이죠. 네. 제가 종주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엄청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전 지금부터 막 익사이링한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썼을 때 내심 뭐 영어로 좀 번역도 좀 됐으면 좋겠고 외국에서 세미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사부님이 번역해 주시고 또 세미나도 좀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면은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종식이 되면 저희 스태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외국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한테도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이제 철저하게 저의 경험은 배제하고 겨루기, 품새, 시범, 그리고 트레이닝, 그리고 뭐 심리, 멘탈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육성을 해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기본 과정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코스까지 의문점을 가지고 메모를 해놓았던 것들을 다 풀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궁금증들을 알게 되실 거고 그거 궁금증이 해소된다면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영어 혹은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꼭 잘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채널 자체가 아주 파퓰러한 뭐 인기가 좋고 막 웃기고 이런 채널이 아니라서 그런데 안 보시는 분은 있으셔도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 그런 채널이고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품새 대회가 많이 개최가 안 됐잖아요. 경쟁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코로나와 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전 국민이 네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주최를 해서 원래 전국 대회를 2번 있었는데 저희 팀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이제 3위를 하나 했고 이제 마지막 대회인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전국 품새 대회에서 중3 여자부에서 2위 그리고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서 1위를 해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1위를 했습니다.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전국 대회의 난이도 순위로 따지면 제일 높은 대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팀에서 한 105명 정도, 고3만, 남자만. 네. 예선을 조별로 해서 거기서 1위를 하고, 최고 점수를 제가 1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선에서 1등하고, 이제 결선전에까지도 이제 다 1등을 해서 이제 전국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그 선수도 기쁘지만 열심히 훈련해줘서, 저는 또 지도자로서는 기쁘고, 또 그 선수는 대학교 이제 수시 원서를 집어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대회 1위 비결. 특별한 비결은 뭐 없어요, 솔직히. 이건 이제 뭐냐면 어릴 때부터 쭉 기본기에 충실을 하고 그 기본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한 근력 운동, 훈련, 체형에 맞는 그런 기술 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숙달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수가 해야 될 것은 멘탈 강화 훈련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자기가 연습했던 것들을 표현할 것인가. 이 멘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단계별 기본기, 체력, 그리고 표현, 그리고 마지막 멘탈까지 단계별로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지도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그런 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식 고등학교 멘탈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운동 역학이라 스포츠 멘탈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전국 대회에 8강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올라간 대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8강에 5명이 모두 다 지는 겁니다. 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선수를 불러서 개인 상담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라니까 이제 한 번만 이기면 메달이다 이런 생각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호르몬 분비를 또 하게 됩니다.
혈류를 빨리 하게 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죠. 맥박이 빨리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인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평상시에 연습했던 폐활량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호흡 박자를 맞춰서 품새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숨도 많이 차고 그리고 표현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 실력하고는 완전 다른 기술 발휘를 하게 되더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체육인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스포츠 멘탈 코치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모두 다 수료를 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대회가 있을 때는 뭐 시합 전날이라도 멘탈 훈련하는 방법들을 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시면서요. 그 코스퍼스 국제학술지에서 논문이 올라가 계세요. 영어 논문 제목이 A Study on Paced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for Performance Ability Improvement of Taekwondo Demonstration. 그 October 2015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 논문 제목으로는 태권도 시범 능력 증진을 위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익사이팅 해갖고. 이 논문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총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뒤쪽 부분에 있는 트레이닝 방법론. 어떻게 하면 이제 시범단 훈련을 능력치를 최상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논문인데 참 신기한 건 국내나 전 세계에 유사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참고문헌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제가 다 찾아서 했는데 전 세계라든가 국내에 단 한 편도 없는 이 논문을 그냥 갖고 있기가 그래서 이 자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다 하고 국제학술지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되고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핵심만 쉽게 설명을 풀어서 좀 해주시면. 일단 이 논문은 태권도 시범단 애들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기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요인부터 해부학 적응 단계, 최대 근력 단계, 파워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4개로 구분을 일단은 했습니다. 이 4개로 구분을 해서 시범단들이 마지막에 있는 최고 기술을 구사하기 위한 훈련 방법들을 단계별로 프로그램화해 놓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얘기, 좋은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그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지금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해두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본 동작은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반복 숙달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서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동작을 하나하나 배우거나 우연히 깨쳐서 높은 집중력으로 연습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든 동작들이 종합해서 보여주는 결과가 최고의 기술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그 기술의 하위 요인에 집중을 하시면 태권도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철학과 경험과 연륜이 가득 담긴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관장님께서 정말 멋있으시고 이제 저희 관원들도 이제 다 멋있고 이제 이쁘고 잘생기고 이제 각각 이제 매력이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저희 도장은 다른 도장과 다르게 체력운동 이제 프로그램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이제 다른 팀과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작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분위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운동 분위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관장님 이제 엄격하게 가르칠 때는 엄격하게 가르치고 즐겁게 가르칠 때는 즐겁게 가르치는 분위기가 저희 운동할 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둘, 셋!